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경이나 존경이 아닌 조롱과 경멸이었다. 나는 하얀 드레스 대신 낡고 빛바랜 옷을 입고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신데렐라였다. 하지만 동화 속 신데렐라와 달리 내게는 마법의 힘도 왕자님도 없었다. 나는 그들의 놀림거리였고 그들의 비웃음이었다. 애니, 저 여자는 누구야? 이런 파티에 올 자격이나 있나? 신데렐라라고 신데렐라가 아니라 그냥 거지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내 귀를 찔렀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는 그곳에 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완벽한 수트를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왕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상처를 받았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시죠. 예의를 지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는 H그룹의 CEO 이선우였다. 사람들은 그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그의 손은 나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만 같았다.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창밖은 화창한 오후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갇혀 있었다. 35. 나는 이 나이까지 이렇다 할 사랑 한 번 해보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믿지 않았다.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결국 홀로 남겨지는 것. 그것이 내가 겪어온 삶의 전부였다. 나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혼자서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는 결혼을 했었다. 하지만 남편은 나를 배신하고 나의 돈을 가지고 다른 여자에게로 떠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다. 사랑은 내게 상처와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의 일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나는 왜 그가 나를 도와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H그룹의 CEO였고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동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는 내게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그의 명함을 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그는 왜 나를 도와줬을까? 나는 그의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다시 텅 빈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전날 사둔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웠다. 복잡한 출근길을 지나 사무실에 도착하면 나는 기계처럼 일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 나의 하루는 아무런 감정 없이 흘러갔다. 퇴근 후에는 혼자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나의 삶은 고요하고 외롭고 지루했다. 파티에서 겪었던 일은 나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선우, H그룹의 CEO. 그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는 왜 나를 도와줬을까?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동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명함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나는 그의 명함을 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그는 왜 나를 도와줬을까? 나는 그의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나는 퇴근 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주말에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했다. 나는 나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잡지에서 그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늘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인터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서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벽이 있었다. 나는 그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잊어야 했다. 나는 다시 혼자서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를 향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내 삶은 여전히 무채색이었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걷고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깊은 우울에 빠졌다. 그 남자의 존재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희망은 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는 거대한 성공의 탑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와의 거리는 너무 멀었다. 나는 그를 잊어야 했다. 퇴근 후, 나는 늘 가던 동네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손, 그의 단호한 목소리.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선우였다. 그는 완벽한 수트를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 그는 왜 나를 찾아온 걸까? 나는 그가 나를 동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그가 나를 왜 찾았는지 궁금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놀랐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되찾고 싶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설 겁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는 나의 대답에 실망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것은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나는 그의 제안에 놀랐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는 거대한 그룹의 CEO였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당신과 같은 세상에 속할 수 없어요. 그는 나의 대답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당신은 아직 저를 모르는군요. 당신은 저를 모른 채 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당황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저는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의 명함을 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그는 왜 내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나는 그의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나는 그의 명함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의 명함을 수십 번 꺼내보았다.
그의 제안은 내게 큰 유혹이었다.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다. 빚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그를 향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나는 그의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잡지에서 그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늘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인터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서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벽이 있었다. 나는 그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잊어야 했다. 나는 다시 혼자서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를 향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동창회에 초대되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은 나를 설득했다. 한 번만이라도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줘. 너 정말 보고 싶어. 나는 결국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동창회에 참석했다. 동창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나는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성공적인 삶에 주눅이 들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혼자서 음료를 마셨다. 그때였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비웃기 시작했다. 너 아직도 그렇게 사니? 남편은 잘 살고 있니? 너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던데. 그들의 말에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곳을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선우였다. 이제 그만하시죠. 예의를 지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그의 손은 나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동창회장을 빠져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 차 안은 고요했고 나는 그와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당신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나는 그의 말에 놀랐다. 나는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니.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당황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기억하십니까? 18살의 우리를 나는 그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18살 나는 그를 기억했다.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짝사랑했지만 감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는 학교의 왕자님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다.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저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당신은 제게 첫사랑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찾았을 때 당신은 이미 결혼을 했더군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에게 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는 나에게 첫사랑이었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편안함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나를 찾기 위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초라한 모습만 보여줬네요.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제게 여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제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내 초라한 모습, 내 아픔, 내 슬픔.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제가 감싸 안겠습니다.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나의 집 앞에서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와 함께 하고 싶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 날 다시 만났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쉽지 않았다. 선우의 가족들은 우리의 관계를 반대했다. 그들은 나를 돈 때문에 선우에게 접근한 여자로 보았다.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모욕했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다시 예전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요?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는 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내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축복입니다.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저는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 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선우의 가족들은 우리의 관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나를 경멸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매몰차게 말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하다니.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 노리는 거니 당장 내 아들 곁을 떠나.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제 나는 선우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선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선우 씨도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사랑 돈으로 맺어진 관계에 무슨 사랑이 있겠니? 너는 결국 돈 때문에 그를 배신할 것이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선우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저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첫사랑이었고 제게 유일한 구원입니다. 선우의 말에 그의 어머니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가 선우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하지만 선우는 나를 놓지 않았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당신은 내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축복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날 이후 선우는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다.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감동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다. 나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에게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당신의 세상에 들어가고 싶어요. 선우는 나의 제안에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내가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선우와 나는 함께 그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진실된 감정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그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아내였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에 보이지 않던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녀는 결국 말했다. 내가 너희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희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나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겠구나.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다. 우리의 사랑이 마침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선우의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씩 나를 찾아와 차를 마셨고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나에게 선우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나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가족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선우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스며들었다. 선우는 이제 나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퇴근 후 나를 데리러 와 함께 장을 보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시간을 보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나는 조용히 선우에게 물었다.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선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대답이 두려웠다. 어쩌면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일탈이었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당신은 제게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에요. 당신은 제게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잃게 했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제게 돌아와 준 사람이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사랑이 다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나는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전,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선우는 그의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나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다. 그의 진심은 결국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우리를 찾아와 사과했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너무 얕잡아 본 것 같구나. 이제 너희의 관계를 인정하마.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녀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선우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선우는 잠시 회사 일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진지하게 나의 말을 들으며 흙을 만졌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생명을 품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과 슬픔의 흔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전,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선우가 내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빛과 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저도 그래요. 당신은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몇 년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평화로웠다. 나는 꽃집을 계속 운영했고, 선우는 회사를 운영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쁘게 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다. 이 이야기는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서로를 구원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내가 사랑을 다시 믿게 된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